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인 다중 조건 테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. 제2장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05 다중 조건 테스팅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언제 필요한 건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다중 조건 테스팅 이게 대체 뭘까요?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코드 부분 있잖아요. 그 결정문 안에 있는 개별 조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논리적 조합, 이걸 아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. 정말 철저하게 보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요. 결정문에 독립적인 조건이 만약 n개가 있다.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걸 100% 커버하려면 2의 n제곱번, 그러니까 2n번의 서로 다른 조건 조합을 실행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조건이 2개면 참거짓 조합이 4가지잖아요. TT, TF, FT, FF 뭐 이런 식으로요. 3개면 8가지가 되는 거고. 와, 2의 n제곱. 이게 조건 몇 개만 들어도 테스트할 조합 수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네요. 근데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. 이론상으로는 이 n개의 조합을 테스트해야 하는데 실제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네.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케이스 하나가 첫 번째 결정문에서는 TF 조합을 커버하고 또 저 뒤에 있는 두 번째 결정문에서는 FT 조합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꼭 이 n개의 개별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. 뭐 그런 의미입니다. 효율성을 좀 높일 여지가 있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이해가 되네요. 그럼 이렇게까지 모든 조합을 다 따져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테스트는 어떤 상황에 주로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? 네, 그 부분도 자료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리스크가 아주 높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. 혹은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심각할 수 있는 시스템들. 예를 들면 항공기 제어 시스템이나 의료 장비, 아니면 원자력 제어 시스템 같은 거요. 아주 높은 신뢰성이 꼭 필요한 그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. 실패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죠. 확실히 그런 시스템들은 빈틈이 없어야 하니까요.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본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 수가 많아지면 테스트 조합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요.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바로 그 점이 이 기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.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. 진리표라고 하죠. 모든 가능한 참고짓 조합을 표로 나타낸 거. 이걸 쓰면 필요한 테스트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기는 쉬운데 조건 수가 늘어나면 테스트 케이스 수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고요. 그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복잡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조건이 많은 좀 복잡한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요. 수정 조건 결정 테스팅, 영어로는 MCDC라고 부르는 기법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어요. MCDC는 모든 조합을 다 보는 대신에 각 개별 조건이 독립적으로 전체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. 훨씬 실용적인 접근법이죠.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. 컴파일러 최적화예요. 컴파일러가 단락 평가, 그러니까 숏 서키팅 평가라는 걸 사용하면 실제로 테스트해야 할 조합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 그리고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컴파일러가 딱 보니까 A가 거짓이에요. 그럼 B가 참이든 거짓이든 결과는 무조건 거짓이잖아요. 그러면 B는 아예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. 이런 경우엔 해당 조합 테스트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코드 실행 방식 자체가 테스트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이 다중 조건 테스팅이라는 것은 결정 로직의 모든 이론적인 조합을 검증하는 어찌 보면 가장 철저한 방법이다.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특정 시스템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거네요. 약간 뭐랄까 이상적인 기준 같은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이론적인 완전성을 추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. 자료에서는 리스크를 주요 기준으로 언급했잖아요.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리스크가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다중조건 테스팅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단순히 리스크가 높다는 말 외에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
사업적 혹은 규제 같은 요인들이 MCDC 같은 다른 대안 대신에 굳이 이 극한의 테스트 방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걸까요?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?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 깊이 있는 테스트 기법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